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기반 시설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그 심각한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동서고가로 철거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상과 해운대를 잇는 땅 및 고속도로인 대심도 건설이 탄력을 받자 동서고가로의 철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시설의 노선이 겹친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때 지어진 과선 고가교가 지난해 철거된 뒤 이 일대가 확 달라졌습니다. 도시 미관이 바뀌고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상가가 들어오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상권이 같이 연결이 된 게 좋긴 하고도. 자성 고가교도 지금 철거가 한창입니다. 1969년, 그러니까 지은 지 딱 50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철거되는 거지만 벌써 인근 부동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호가는 지금 계속 조금씩 많이 불러요. 옛날보다는 한 10% 이상. 14km, 부산의 동과서를 가로지른 동서고가교입니다. 1994년에 완공했으니 지은 지 25년 됐습니다. 이 동서고가교도 철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운대에서 사상을 잇는 땅 및 고속도로인 대심도 건설 때문입니다. 대심도와 동서고가교 노선이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 대심도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동서고가교 철거를 준비한다는 게 부산시 방침입니다.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협약하기 위해서 각종 그 설계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2년 정도는 좀 지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 5년간 동서고가교 유지 보수비는 120억 원. 여기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당장 보강공사에만 3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동서고가교 철거를 구상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있지만 지금부터 시설 노후화가 본격화돼 유지 보수비가 급격히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고가교만 30개, 10년 뒤면 이 중 절반이 30년 이상 노후 시설이 되는데 부산시는 교통 흐름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고가교들의 추가 철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부산 광안동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실마리를 준 용의자를 찾았지만 노르웨이 현지로부터 결국 국내 송환이 무산됐죠. 뒤늦게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검경이 용의자 송환을 재청구할 계획인데 이게 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말 실종 전 거주하던 아파트 CCTV에 찍힌 33살 최성희 씨와 남편 34살 전민근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전 씨의 옛 애인 A 씨. 국내 송환이 무산되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범죄인 인도를 위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감금과 강요. A 씨는 부부에게 수시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아내 최 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실종될 무렵 A 씨가 부산에 왔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A 씨의 여권도 무효화됐습니다. 국제형사 경찰기구 인터폴도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적색 수배를 내리면서 A 씨의 송환 등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 증거만으론 노르웨이 법원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습니다. 또 A 씨가 재판 기간 인공수정을 통해 현지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송환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부부의 신원이 모두 공개됐지만 늑장 조치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부모님이 또 그 당시로 그 공개를 원하지 않고 이제 이 두 분들이 다른 일을 당했다는 그런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A 씨의 송환이 어렵다면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의료기록 조작 의혹과 의료법 위반 가능성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리감독은 물론 행정처분 권한까지 갖고 있는 지자체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취재를 해보니 하나마나한 행정처분으로 사안을 사실상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 침대 낙상 사고로 숨진 환자. 유족이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전부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합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치단체의 대처입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양산시는 행정 처분은 물론 병원 관계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제 발급하는 자 있잖아요. 네. 네, 우선은 경찰에 고발될 거고요. 그리고 양벌 비중으로 네. 법인 양산 부산대학병원 법인도 같이 고발될 겁니다.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오늘이 거부한다고 해도 안 떼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 거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의료법 위반을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유족이 의료기록을 요청했던 지난 8일 양산 부산대병원은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의료기록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유족과 동행한 취재진이 사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의료법이 바뀌기 전 기록이라 의료기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취재진이 보건복지부의 법률 해석을 통해 재반박하자 병원 측은 그제서야 법률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산시는 이 변명 부분만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이 공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고발 없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단순한 행정 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행정 지도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네. 이 환자분하고 다시 가서 의료기록을 뗄 건데 네네. 저희가 수정 전하고 수정 후까지 다시 다 받아서 볼 건데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 보신 것 중에는 난간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전혀 끼어넣어진 부분이 없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장 투명해야 할 병원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련법 무용론 등 비판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지자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논란.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부산의 경우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20년 가까이 제1금고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의 독점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고 지정과 과정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은행이 선정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제1금고는 부산은행입니다. 2001년 이후 20년 가까이 제1금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부산은행이 이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건 부산시의 지자체 금고 선정 규칙 때문입니다. 제1금고와 2금고 동시 지원이 불가능해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지금까지 제1금고 선정 입찰에 단독 신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의회가 시금고 유치에도 은행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1금고, 2금고 교차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시 규칙이 아닌 시의회 조례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를 지정하자는 겁니다.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이 시금고가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가장 이 조례의 중요한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의 부산은행의 독점적인 위치가 흔들리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금고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지역 기여도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금고는 지역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시의 1금고 지위를 유지해온 부산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은 13조 원, 제1금고인 부산은행은 이 중 70%인 10조 원가량을 맡고 있는데 부산시는 내년 말 2021년부터 4년 동안 시 예산을 맡아 관리할 은행을 새롭게 선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자, 올 정규 시즌 프로야구가 이틀 뒤죠. 이번 주말에 개막합니다. 겨우내 절치부심했던 롯데자이언츠 관련 보도 앞으로 2차례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이번 시즌 롯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류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막을 코앞에 앞둔 롯데자이언츠. 올 시즌 롯데의 관전 포인트를 3개의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신인 1차 지명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은 투수 서준원. 187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150km 강속구로 일찌감치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드리고 싶고 실망을 좀 안 드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1군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호투하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롯데 베테랑 3인방이 대기록 달성에 도전합니다. 롯데의 4번 타자 이대호는 300홈런 달성에 단 4개의 홈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장 손아섭은 리그 첫 4년 연속 180안타 기록에 도전하며 마무리 투수 손승락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오승환의 KBO 리그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 경신까지 16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성적들은 하루하루 또 1년 지나다 보니까 온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만 생각을 하지 목표가 또 숫자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롯데는 윤성빈과 송승준, 박시영과 김건국이 경쟁하던 5선발 자리에 1+1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투수를 2개조로 묶어 닷새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등판하는 겁니다. 그 2명의 선발 투수가 한 경기를 던지고 빠짐으로 인해서 그 4일, 5일 동안에 나머지 야수라든지 나머지 투수가 다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상으로 재활 중인 박세웅이 돌아오면 이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37살 하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 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 55분쯤 부산 진구 부암교차로에서 차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응급처치를 하려는 119 구급대원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하 씨는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도 또 다른 대원 2명에게 발길질을 하고 구급 장비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인근 도로에서 20살 백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크게 부서졌지만 백 씨는 차량과 동승자 20살 박모 씨를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일어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래경찰서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동래구 A여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며 업무에서 배제된 교사 3명도 조만간 수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진경찰서도 부산진구 B여고 교사 13명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전교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문형배 수석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문형배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문 지명자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산시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에만 지정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3곳이 주택 거래량 급감과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과열 우려가 낮은 만큼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